네,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함께 오늘 장 피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인사 나누시죠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제 코스피 3000 시대가 안착이 됐고 여기에 이제 투자 전략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봐야 되고 늘 뭐 사실 관심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지만 삼성전자, 현대차 오늘 또 커다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. 저희는 삼성전자를 위주로 좀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현대차 이야기가 뭐 언론사에서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. 확실한 피셜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유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. 자, 이게 진짜 실제로 이뤄질 뭐 가능성이야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없는 거고 네. 이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LG전자가 뭐 사실 오늘 또 하락을 좀 많이 하다가 하락폭이 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. 네. LG전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. 그러니까요. 물론 이걸 저도 뉴스플로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. 이 뉴스만 본다라면 단순하게 그 현대차랑 어떤 자동차 플랫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,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차가 배터리 사업 부분에 상당히 그 삼성전자든 삼성이든 LG든 같이 만나면서 네.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여줬는데 배터리 사업 배터리 부분까지도 같이 개발까지 한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2027년이고요. 근데 LG전자하고 얼마 전에 LG전자가 미국의 마그마가요. 그 인수하면서 관련해서 2025년이라고 그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애플이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특정 어떤 라인은 뭐 대만에서 어떤 라인은 뭐 중국에서 이렇게 뭐 생산하면서 뭐 준비를 하는 것처럼 자동차 관련해서도 딱 어느 하나만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랑 어떤 순서를 맞춰 나름대로 스케줄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. 그렇다면 LG전자 그룹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 그룹도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특정 모델을 한해서 좀 준비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이슈 자체는 현대차 그룹한테 상당히 긍정적이다. 브랜드 재고 가치가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애플과 어떤 신사업에 대해서 미래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한다는 것이고 또 그 네. 포인트가 현대차가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내 수소차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같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서 저는 상당히 이것이 확정된다라면 오늘 주가가 뭐 10% 정도 장중 16% 정도 출발했다가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LG전자의 흐름을 좀 이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.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았었습니까? 그쵸. 거의 한 10년 만에. 12년 만이었죠. 네,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한 그 5만 원 정도, 한 50%더 올랐어요. 상한가를 기록한 시점 이후에도 한 30~40%가 주가가 더 올라왔기 때문에 네. 뭐 현대차가 꼭 그렇게 간다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올라오고 나서 이것이 확정된다라면 뭐 30만 원대까지의 단숨 돌파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놓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. 다만 이것이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상당히 좀 대응하실 때 조심스럽게 대응하실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체크를 해보고 실제 현대차 쪽에서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 또 맞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지만 뭐 만약에 실제로 이게 실현이 된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. 주가 뭐 거의 현대차도 상한가 가는 걸 몇십 년 만에 보지 않을까요? 뭐 그런 뭐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최종 팩트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엔 정호연 부장과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지만 이제 3000 코스피 시대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네. 오늘 정호연 부장님이 좀 정리해 오셨죠? 네. 이제 크게 이제 결국에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됐고 권력 이양이 이제 됐기 때문에 네.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린 경제로 이제 전환이 좀 가속화된다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그런 부분은 섹터는 IT, 2차 전지, 그다음에 5G 쪽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실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낮은 주가 수준에서부터 이제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여전히 지금도 좋고요. 네. 좋고 올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곤 있지만
메모리 쪽에 이제 빅사이클이 지금 실제 데이터상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한 지금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제 오히려 부를 좀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될 거라고 지금 각 해외 IB 보고서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다만 그에 비해서 지금 외국인 포지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낮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즉 업사이드가 상당히 아직 많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한 실제로 지금 그 한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EPS 개선세가 22년까지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거의 기타 섹터 대비 한 2배 정도의 지금 EPS 개선세가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완전히 솟아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데요. 한 세 번째 그래프가 지금 한국의 반도체 쪽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두 번째 쪽에 이제 좀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한번 가져볼 좋은 섹터가 지금 여전히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 코로나 백신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좀 기업에 그렇죠.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이제 주가가 좀 눌려 있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녹십자는 저번에 이제 피셜에서 이제 뭐 유 대표님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네네. 결국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완제 공정을 좀 당당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. 아직 본계약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본계약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영업이익이 뭐 50에서 한 70% 정도 가능한 그 필 앤 피니시 그 실제 이제 포장이 아니라 실제 CMO의 그 마지막 공정 단계에 있는 부분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이게 규모의 경제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. 실제 이제 돈도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. 따라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수주하게 되는 확정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실제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특히 이제 ST팜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보시면 실제 이제 그 주요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백신 공급량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수요보다는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지금 이런 밸류 체인에 지금 몸을 닳고 있는 한국의 업체들은 추가적으로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네. ST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mRNA라 그러죠. 이런 부분도 지금 추가적으로 수혜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정호연 부장께서는 친환경, 반도체 이쪽으로 역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계시고, 자, 유창희 대표님께도 좀 여쭤볼게요. 이 코스피 3000 시대입니다. 뭐 여기저기 기업들의 소식들이 나오고 시장 좋다, 뭐 바이든 정권도 들어선다,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시장입니다. 유 대표님은 어느 쪽에 좀 집중하고 계세요?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뭐 올해 증시 강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네. 그러면 모든 종목이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계속 선순환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 네. 좀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거기서 어느 섹터가 좀 집중적으로 갈 것이냐. 일단 뭐 IT 쪽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네. IT가 못 가면 지수가 못 가는 거니까. 그래서 IT는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러면 삼성전자 충분히 저는 뭐 1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 올해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오늘 뭐 현대차가 올라와서 뭐 뒷북 같은 소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지난주부터 계속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네.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결국엔 작년에 움직였던 섹터는 최소한 1, 2년 동안 대세 상승장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강했던 섹터는 올해도 강하다.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서 나머지 그러면서 이제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선순환 과정에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뉴스타 유창희 대표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면서 자, 3000 시대 저희가 시선을 둬야 할 곳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. 시장이 다 올라가고 있고 종목들의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고요. 정호연 부장님께 마지막으로 정호연 부장님은 어느 쪽을 아까 이렇게 봐야 될 것이 많은 시장에서 어디에 조금 더 주도주를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보세요? 네, IT 쪽은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그 보면 이제 백신 모든 게 다 오르기 때문에 네. 결국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. 모든 게 다 오르기 때문에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제 백신 이후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올해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비치란 그 섹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은행, 에너지, 뭐 여행 쪽 뒤처진 섹터. 그 중에서도 뭐 지금은 이제 그 엔터 관련 쪽,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게임, 그 다음에 이제 네.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.
못 갔기 때문에 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번 이제 백신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. 전통적으로 강한 우리 시장의 이야기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동안 못 왔던 거 이제 코로나가 조금 회복이 됐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상승 맛볼 수 있는 시장이 펼쳐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뉴스탁 유차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